안녕하세요. 광주대성학원 이용희 입시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월 25일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의 모의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택과목,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의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분석되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시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정리된 그 수학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지점들을 이번 3월 학평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데이터를 통한 올해 수능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형 수능의 등급컷과 표준 점수를 통한 유불리 지점들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올해 2022학년도 정시 환경의 변화 및 정시 지원의 가능선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부분 초점화시켜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에서의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선택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미분과 미적분 그리고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과목별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선택 과목만 해서 전체 보는 게 아니고 수험생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 과목이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공통 과목은 동일하게 치르고 선택 과목의 면문항을 별도의 그룹별로 치르는 방식의 수능인데요. 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의 그 근거들을 보면 평가원의 근거입니다. 우선 오늘 먼저 봐야 될 거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점수에 대한 유불리입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란 다들 아시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등급과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통 백분위와 표준 점수, 특히 표준 점수는 정시에서 학생들이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을 할 때 대학별 환산 점수에 많이 작동되는 게 표준 점수다라고 봐야 되고요. 등급의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작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3월 학평 결과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표준 점수와 등급이 갖고 있는 유불리 지점이 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표준 점수에 대한 산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될게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는 양의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에 미적분을 선택한 과목의 집단의 수원, 수도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러면 시험을 그 집단이 잘 치르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을 각각 선택한 학생들이 그 선택한 학생들의 과목만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오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낮게 설정되면 평균 점수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표준 점수에는 좀 불리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 과목 집단이 공통 과목, 모든 학생들이 치르는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집단에서 잘 봤다라고 하는 건 전체 수험생들의 평균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 집단만이 갖고 있는 과목별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에는 유리하고 선택 과목 자체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난이도가 실패된 거기 때문에 혹은 그 집단의 수학 점수가 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 좀 불리합니다. 일단 국어 먼저 보시면요. 이번 3월 고등학교 3학년에 약 40만 명의 수험생들이 본 결과에 대한 예측치 점수인데요. 공통 과목, 모든 수험생들이 보는 공통 정답률을 보면 언매의 경우에는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50% 이하의 정답률입니다. 몇 개 항목인가요? 두 개의 항목을 아이들이 좀 어렵게 봤습니다. 상반된 화작의 집단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항을 어렵게 봤습니다. 화작 그룹이 공통 과목을 보는데 힘들어했고 언매 그룹이 공통 과목을 치르는 데 조금 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공통 과목의 평균은 언매 집단이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실제로도 78%의 정답률로 화작그룹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표준 점수에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높은 점수가 이 그룹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의 정답률을 볼까요? 엄매에서 뭐 50% 정도에 걸쳐 있는 정답률은 한 문항 정도였고 화작의 경우에는 전부 다 좀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선택 자체의 평균은 뭐가 높았다? 화작이 좀 높았던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였죠? 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표현 점수에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화법과 전문가 언어의 매체 그룹에서 동일한 점수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표준 점수 결과가 예측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원점수 합계 97점, 공통점수 23점, 24점 선택 과목 그룹의 화작 그룹이고요. 언어와 매체 동일한 선으로 97점 100분위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들과 동일한 학생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봤었던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의 결과치를 보면 같은 점수인데도 100분위가 여기는 99% 더 높고 표준 점수도 2점이 더 높습니다. 동일한 원점수인데 언어와 매체의 그룹이 2점이 더 높은 거죠. 자, 상위권일수록 이 지점은 좀 크게 벌어집니다. 상위권일수록 표준 점수의 격차가 1점, 2점 차이에 따라서 정시에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원점수가 100점이다라고 봤을 때 어떤가요? 역시 2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되면 등급은 마찬가지 동일할지라도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쓸 때 대학별 환산 점수의 유불리에서는 약간 정도의 차이로 언어와 매체 그룹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는 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진다거나 뭐 학생들이 그룹을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정시에서 반영되는 표준 점수에서는 국어의 경우 선택의 유불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충분히 자기가 선택한 과목 열심히 하시면 그 점수에 맞춰서 뭐 사실은 화작과 언매에서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상위권이 좀 높다, 상위권들이 좀 많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이건 좀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 공부하는 전략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뭐 기존의 언어와 매체 특히 문법 공부가 좀 되어 있다거나 혹은 지금 이제 4월 벌써 첫째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가 돼가고 있는데 3월부터 해서 4월 달까지 문법 공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간 학생이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라든가 문법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언매를 할 텐데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 뭐였나요? 그런 초반기에 문법 암기하는 시간보다 다른 과목에 대한 전략적 시간들을 좀 배치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전략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셔도 선택한 그룹에 따라서 뭐랄까 표점에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큰 유불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 미적, 기하, 확통의 3개 그룹이 있는데요. 공통 과목의 정답률을 보면 미적과 기하의 정답률이 확통의 정답률에 비해서 어떤가요? 비교가 됩니다. 공통 과목 정답률이 높을수록 표준 점수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미적과 기하, 확통 순으로 좀 유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음의 영역입니다. 선택 과목의 평균인데요. 보시면 뭐 전체 평균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영역의 격차가 좀 의미가 있겠네요. M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앞에 미음자가 붙은 업체에서 한 분석 결과를 좀 참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앞서 국어에서 봤던 대로 동일한 원점수의 공통점수와 선택점수가 같은 위치에 있는 3개 그룹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점수 합계 96점인데요. 자, 미적분과 확통 중심으로 봐볼게요. 공통점수는 70점이 나왔고 선택점수는 26점이 나왔습니다. 원점수는 동일하게 96점씩이에요. 그런데 표준점수는요 4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동일한 원점수, 동일한 공통과목, 동일한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나왔고 동일한 합계 원점수가 나왔는데도 표준점수가 미적분 그룹이 약 4점 정도 높은 거죠. 예를 들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뭐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 친구와 화작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동일한 원점수, 뭐 동일한 선택 과목의 원점수와 공통과목 점수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대략 한 6점 정도의 표점 차이가 나죠. 어떨까요? 정시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확통과 미적은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선택과는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나영을 선택했던 작년 재수생을 예로 든다면 인문계열 사탐 선택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확통을 선택할 것이고,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뭐 미적과 기하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열 학생과 인문계열 학생의 차이, 혹은 자연계열 중에서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같은 원점수에서 표준점수에 약간의 유불리가 좀 발생할 수는 있다 정도는 보겠습니다. 앞서 뭐 이게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의 결과에서도 또 특히 수능까지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물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3월 학평의 결과로 비추어 본다면 표준 점수에서 동일한 원점수 대비 아주 큰 격차는 하지만 미세하다고 볼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유불리는 표점에서 좀 발생할 수는 있다 인데요. 자, 요거는 3월 학평에 대한 그 학교별 좀 차이가 좀 나죠. A 같은 경우는 뭐 강남권의 자사고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B그룹은 재수생들 중에 학평을 좀 이렇게 봤던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그룹은 강북에 있는 자사고고, D그룹은 강북에 있는 일반고의 집단의 평균 수학 점수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 학교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이거를 각각의, 그러니까 학교별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평균치를 쭉 내보면 사실 눈에 띄게 역시 미적과 확통에서 이걸 비교만 해봐도 집단 간의 수학 평균 점수가 좀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게 수학의 격차가 좀 발생하는 그룹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공통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 수투라고 하는 과목을 공통으로 40만 명의 수험생이 다 치는 데에서 발생하는 점수의 격차가 좀 나고 있는데요. 물론 평가원에서는 대략 여기 보시면 최소 20점에서 많게는 25점까지 평균 점수의 격차가 난다면, 실제로 이걸 그대로 점수에 반영해버리면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 범위를 좀 많이, 격차를 많이 줄여놓은 거는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끝에 있는 더 프리미엄은 그 재수생들만 보는 시험입니다. 재수생들만. 여기 A, B, C, D는 이번에 3월 25일에 고3들이 본 시험이고, 이번 3월 달에 재수생들 약 2만 명 이상이 봤던 표본인데요. 여기도 보면 65대 44 정도로 역시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열,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통보다는 평균 점수가 좀 높게 나온 결과가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수능 때와 육모, 구분호 때는 어때요? 요 그룹들이 이제 한 번에 묶이게 되잖아요. 6월 모평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물론 이제 제 자료뿐만 아니라 많은 설명회나 컨설턴트나 뭐 이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도 잘 분석을 하시겠지만, 올해 6월 모평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봐야 되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평균 점수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격차를 좀 봤는데요. 이거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재수생들이 3월 16일에 봤던 점수의 결과인데요. 잠깐 봅시다. 그러면 국어, 언매 공통 점수가 56.7이었고 화작은 51.8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건 양의 영역이니까 언매 그룹이 좀 유리하죠. 선택 과목 평균은 높을수록 음의 영역입니다. 표준 점수에서 화작이 좀 전반적으로 불리한 거죠. 수학의 경우에 미적과 확통만 비교해 보면 역시 재수생들도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는 미적이 훨씬 높게 나왔고요. 선택한 그룹이. 그다음에 확통과 미적의 선택 과목 점수 큰 격차는 없는데 양의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에서 동일한 점수 합계여도 원점수여도 표준 점수에서는 수학에서는 약 4점의 차이, 국어에서는 그룹에 따라서 언매가 2점의 차이가 좀 날 수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한 일주일 정도요. 그 정도 뒤면 이제 성적표가 나올 텐데 각 기관에 따른 모의 등급컷 비교를 평균치로 한번 내봤습니다. 유의미한 건 지금 이게 만점자 점수인데요. 국어 만점자를 각 기관을 평균을 내보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0점 중반 정도로 확인되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8에서 143 사이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의 만점자와 비교해 보시면요.
수학의 표준 점수가 국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역시 전체 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보는 그 난이도에 따른 표준 편차 레벨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상위권일수록 높은 점수의 만점자일수록 수학의 만점이 나오면 정시의 표준 점수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 점수만 기억해 보실래요? 140점대 중반이 만점의 표점이라고 봤을 때 1등급입니다. 1등급에서 제일 위에가 만점자면 그 학생들이 쪽에서 같은 1등급인데 1등급 끝선에 있는 학생의 표준 점수는 수학이 136점 정도로 보이네요. 140점 중반에서 130점대 중반까지 1등급에서 거의 10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예측이고요. 국어의 경우에 표준 점수 1등급 컷이 120점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앞서 보여드렸듯이 약 5점에서 많게는 10점 정도까지 물론 국어에서도 표준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작년 수능 결과에 비교해 보면 국어에 비해서 수학의 그 표준 점수의 1등급부터 만점까지 상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수학에서 좀 많이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정시에서 예측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지형. 물론 이게 3월부터 6월, 9월 수능 때까지 확통그룹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통과목 수원수투학 성적을 많이 올려내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룹별 집단에 대한 통계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차가 예측될 수 있다입니다. 2등급이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정시 환경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 수학과 국어의 선택 과목에 있어서 표준 점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 지형 보시면요. 올해가 2022학년도죠. 재학생은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조금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 약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N수생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 재수학원의 현장들에서도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재수생들의 감소율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수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이 비율로 몇 년치를 추정해 보면 올해 재수생들은 전년 대비 약 15,000명의 감소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재학생은 약 3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본다라고 추정했을 때 전체 응시는 전년도보다 학생 수는 좀 더 줄어들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입 정원은 좀 늘어났습니다. 약대가 늘어났죠. 거의 모든 정원들이 수시정시를 합하고 전체 대입 정원을 본다면 작년에 비해 정원 수는 약간 더 늘어납니다. 학생 수는 약간 더 줄어들고요. 작년 정시 때 어땠나요? 수시 훨씬 많이 뽑았고 정시는 조금밖에 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지방 거점공립대 혹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중상위 대학 아래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빵꾸라고 하죠. 이 추가 보결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 상황은 되게 심각했어요. 정시에서요. 근데 요 지형이 올해 나온다면 정시, 게다가 올해는 인서울권의 16개 대학이 정시 인원 비율을 40% 가깝게 한 37.7% 정도로 정시 비율을 전년도 작년에 비해서 늘려놨는데 정시에서의 뽑는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좀 더 줄어들었고 자 정시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시에서 나의 성적이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여담이지만 작년 수시나 정시나 작년에 지원의 결과값으로 올해도 똑같이 지원한다. 맞지 않겠죠. 작년에 비해 수시 인원은 줄어들고 정시 인원은 늘어났고 또 수능의 최저 기준 이따가 제가 최저 기준이 좀 더 심각한데요. 최저 기준을 등급별 부분들을 보시면 이 지점이 작년과는 좀 동일하진 않다는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자연계인데요. 얼마만큼 정시로 특히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자연계 의치대부터 서울에 있는 소위 상위 대학들까지의 누적 정시 인원수를 보면은요. 의대는 원래 의학 계열은 정시에서 많이 뽑았었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연세대부터 보시면 각 대학들이 10% 이상씩 정원 비율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정시 비율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누적 인원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대학이 내려갈수록 뭐 건동홍수까지 내려가면 작년에 비해서 2,400명, 2,500명 가까이 되죠. 이 정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시 인원의 증가가 확인되고
인문계열의 정시 인원도 역시 연세대부터 쭉 내려서 봐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퍼센테이지 인원수 증감 요소 역시 정시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연계열 건동수까지 2,500여 명 정도, 그리고 인문계열 1,500명 정도 어떤가요? 거의 4,000명 이상의 정시 인원이 서울권에서 증가한 게 확인이 되시죠? 소신 지원이 항상 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정시에서의 지원 전략도 소신 지원의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 정시 인원인데요. 자,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응시 인원,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학 나요? 이렇게 묶어 수학 가형일 텐데 인원 비율은 큰 차이가 없어요. 6대 4 정도였습니다. 항상. 이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1등급 인원, 자 아까는 표준 점수였고 지금 이제 수능에서 최저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는 1등급 인원입니다. 1등급 4%로 추정했을 때요. 전체 인원은 60%나 되지만 확통에서의 1등급 비율이 8.8%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인원 40%인데요.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과탐을 선택한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들에서 1등급을 거의 91%, 2%까지 가져가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번 3월 학평에서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응시 인원 대비 1등급 비율이 확통 선택자들은 25만 명 중에 1,500명이니까 0.6%밖에 안 된다라고 됩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까요? 물론 이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이긴 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납득이 갑니다.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전년 그리고 이전 연도인데 이때야 자연계열 수학과형, 인문계열 수학 나형으로 분리돼서 수학을 봤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나 등급이나 백분위가 이 그룹에서 산출되고 이 그룹에 산출되기 때문에 그룹 인원 비율 대비 4%에서 2021학년도 때 수학 나형의 1등급은 13,894명, 14,00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었고 역시 같은 비율로의 4%는 7,000명 정도가 수학 하형의 1등급이었어요. 근데 어떤가요? 올해는 수학 하나 분리되지 않죠. 공통 과목을 다 보는 응시생들 안에서 물론 선택 과목이 분리되지만 그 선택 과목의 점수 보정은 표준 점수를 통해서 정시 점수로 일단 보정이 됩니다. 그런데 등급은요. 전체 수험생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 쭉 봐왔었던 특히 수원수투의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거든요. 점수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예요. 확통 선택한 애들에 비해서 공통 과목을요. 그 친구들로 등급을 매겼더니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문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14,000명의 1등급이 확통을 선택한 지 801명.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자연계열은 거의 2배 이상 1등급을 가져간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무슨 대비인가요?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수시는 수능 최저 기준으로 마지막 관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상위권 대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의치대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소위 빅7, 빅10 대학들까지도 보면 학종이나 교과나 수능 최저 기준이 작동되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몇몇 대학들은 이 최저 기준을 가지고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자연계열 학생들이 1등급을 더 많이 가져가는 지형이 돼버렸다는 거. 이 선택 과목이 유불리는 수시에서 최저 기준 때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정시에서는 조금 점수에 대한 보정을 통해서 그 격차를 좀 줄여놨지만 등급은 이거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올해 예측되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등급 획득이 상당히 확통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들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걸 다 가져간 추세가 나와버리는데 핵심은요. 수원수투입니다. 그렇죠? 수원수투의 공통 과목이 우리 자기의 확통의 모집단의 평균 점수가 낮더라도 그 친구가 평균 점수는 낮아도 자기의 획득 원점수를 높여야 돼요. 네. 6월 모평 때 이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모든 과목, 특히 선택 과목을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모든 수험생이 치르는 공통 과목, 수학은 수원수투, 국어는 독서 문학이죠.
이 과목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점수의 원점 수치를 많이 높이시는 학습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보이는 게요. 수학이 원점수가 100점 만점 원점수예요. 원점수가 100점을 맞고 뭐 3점짜리 하나 틀리고 2점짜리 2개 틀리고 했을 때 이게 작년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각 원점수 대비 백분위가 다 잘라졌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백분위가 원점수 대비해서 올해 거를 예상치를 보면요. 작년 98 백분위인 학생이 올해 100 백분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100점을요. 작년에 92점 원점수를 맞아서 96점 백분위를 가져가는 친구는 올해 똑같은 인원수에 똑같은 범위일지라도 99점 백분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12만 명 모집단에서의 백분위 비율 혹은 25만 명 모집단의 백분위 비율로 가형, 나형 분리된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40만 명의 전체 안에서의 백분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뭐 학교 진학실이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진학실에서 학생들의 수시 지원선을 볼 텐데 그때 항상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정시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소신 지원이다. 뭐 이거 수시 넣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백분위 기준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 원점수에 따른 격차를 더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백분위보다 원점수에 대한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확인해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좀 막 거의 끝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미니 배치표를 예상한 자료인데요. 그렇죠. 영어는 1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국영수탐 300점 만점 100분위일 때 뭐 요 정도의 비율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번 3월 학평 때의 결과를 추정한 배치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의미한 건 요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 자연계열 학생이 296점의 100분위 합계 점수를 가져가면 물론 의대 제일 마지막 대학의 100분위가 296점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 점수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인데요, 이 친구가 그냥 뭐 공부는 하지 않아도 제2외국어를 시험만 봤다. 과탐하고 수학을 뭐 미적분 선택해서 봤다. 이렇게 했을 때 296점이 나오면 이 친구는 제2외국어를 만약에 시험을 치렀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몇 점이 나오든 뭐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은 드렸지만 대학별 환산 표준 점수를 하지 않고 올해부터 서울대만은 과탐의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되었을 때 그 점수의 격차를 과탐의 표준 점수로 웬만하면 다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정했을 때 동일한 원점수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배치표가 나오는 거죠. 고민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동일한 원점수로 자연계열 학생이 교차 지원을 문과 최상위 학과에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시 지형이 된다는 거죠. 서울대만 보면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창의 ICT 공학과인데요. 물론 뭐 괜찮은 과들, 정말 좋은 학과죠. 자연계열에서 282점 100분위가 나오면 요 정도의 배치선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원점수를 획득했을 때 뭐 여기는 제2외국어 볼 필요도 없죠. 근데 그 친구들이 동일한 원점수로 어디예요?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인문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중앙대와 서강대의 비교라서 물론 학과별 비교에서 자연계 학생이 거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서강대는 복수 전공 특히 인문계에서 자연계 공학계열 복수 전공이 가능한 곳인데 고민되지 않을까요? 네,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좀 죄송스럽지만 분석의 결과가 좀 그렇게 예측되고 추정이 되네요. 그래서 수학의 분포가 왜 아까 그런 결과가 나오냐 뭐 다 추정하자면 이렇게 표준 점수의 점수를 예측해 봤을 때 상위 계열의 분포가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가져가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중하위 점수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공통 점수에 대한 수학의 분포도가 올해 정시와 특히 수능의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수능 등급에서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낸 현재의 점수 분포입니다. 좀 많이 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따라가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확통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의 난이도에 대한 해결 능력들이 특히 상위권, 중상위권에게는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제가 앞서 뭐 보여드렸는데 지원 가능한 교차 지원 요소에서 서울대 심리학과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지원하시겠습니까? 여기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냥 고민할 수 있는 지형이 된다는 얘기죠. 밑에는 어떤가요? 성대 소프트웨어하고 연대 심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의 격차가 매우 심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지원한 학생이 여기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해서 100분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인문계하고 자연계열이. 근데 요 점수를 가진 자연계열 학생이 한양대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 동국대 전기전자의 100분위를 가진 학생이 인문계 교차 지원할 때 경희대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인 거죠. 뭐 이렇게 보면 교육부에서 융합학문에 대한 지점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지형은 됐는데 선택 과목이 유불리 지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인문계는 무조건 확통, 자연계는 무조건 미적. 요거는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중3, 고1 이런 결과가 올해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편중 현상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정시 가군에서 나군으로 또 옮기잖아요.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대학들도 군별 이동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군의 이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정시 지원할 때는 상당히 큰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에서는 군별 정원의 이동과 그리고 특히 정원 확대, 군별 이동과 정원 확대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이슈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시에서 약 6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있죠. 물론 수시에서 900명 정도, 전체에서 약 1,500명이 올해 새로 진입되는 첫 해인데 이 지점은 자연계 상위교열 학생들의 누적 인원수가 좀 증가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대학들의 지원에서 일정한 혼란이 발생하고 선택의 유불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드린 것처럼 수학에서의 편차로 인해서 100분위가 원점수에 비해서 100분위를 100점씩 100점씩 조금 더 높은 100분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선택에서의 유리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학을 올려서 인문계 상위 대학들의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지만 특히나 예전 연도에 비해서 수능의 선택 과목 그리고 뭐 정시의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올해 입시는 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광주대성학원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많은 기관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좋은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할 거고요.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조금씩 찍어서 공개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 잘 하시고 수능 계획했던 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학습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